톡톡 어서 오세요. 여기는 이야기 공방 끌린톡입니다. 오디오 다큐 모카의 세상 이야기. 안녕하세요. 모카입니다. 이혜인 시인은 봄이 오면 나는 이라는 시를 통해서 봄이 오면 유리창을 맑게 닦아 하늘과 나무와 연못이 잘 보이게 하고 또 하나의 창문을 마음에 달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2024년 저도 여러분을 만나기 위한 저의 창을 환하게 열었습니다. 이야기 공방 끌림톡을 통해서 모카의 세상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코너를 준비했는데요. 제가 준비한 이 창을 통해 제가 만난 많은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물건 있으세요? 옷장 속 서랍 속, 때론 찬장 속 깊은 곳에 고이 넣어둔 물건. 유행이 지났거나 사용하기가 불편할 수도 있고, 그러나 내 손을 벗어나게 하고 싶지 않고 버릴 수도 없는 물건. 가끔 꺼내보면 그 속에 담긴 나만의 비밀을 간직한 소중한 물건. 오늘 함께 들을 이야기는 나의 소중한 물건입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조카와 큰엄마, 가깝다면 가깝고 멀다면 먼 사이죠. 조카의 선물이 너무 귀해서 고이 모셔두고 있다는 분이 계세요. 어떤 사연일지 함께 들어볼까요? 저는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우리 조카딸이 그 여행 가서 사다 준 캐시미어 양말에 참 의미를 두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불우한 환경 속에서 뭐 소녀 가장이다, 가장이라는 그 통념하에 많은 걸 자기가 버리고 살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불우한 환경이라는 게 가정 폭력이겠지.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아빠가 술을 많이 먹어갖고 가정 폭력, 그러니까 아빠가 엄마한테 위협을 강했다든가 그래갖고 지가 주도하에 엄마 아빠를 이혼시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가정 환경이 걔한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웃음이 없었어 얘가. 근데 우리 집에 오면 활짝활짝 웃는 게 참 예쁘더라고요. 많은 걸 해줄 수는 없지만 마음이라도 걔를 오면은 뭐 예쁜 가디건이라도 하나 사주고 싶고 스커트라도 하나 사주고 그러면 걔가 너무 좋아하면서 큰엄마, 나는 큰엄마가 사준 옷이 너무 예뻐요 할 때가 제일 그런 게 안쓰러워요. 제일 첫 번째 제일 가고 싶었던 게 몽골이래요. 그 밤하늘에 수없이 떠 있는 별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면서 나는 행복하지 않을 사람인데 큰엄마 큰아빠의 사랑을 받음으로 해서 너무 행복을 느꼈다고 그러더라고. 자기는 내 나름대로 옷을 한 번도 사보지를 못했다고 그런 말을 해. 그런 말을 하면서 큰엄마 이 캐시미어 양말을 사면서 너무 행복했어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게 너무 행복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가슴 아파갖고 지금도 그걸 신지 못하고 갖고 있어요. 갖고만 있어요. 신을 수가 없어. 너무 이제 좋기도 하고 애리기도 하고 마음이 항상 안부를 전하면서 큰엄마 큰아빠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하는 말을 자주 해. 우리 조카딸이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행복해. 우리 딸, 예쁜 딸. 지금 강릉 가 있거든요. 이제 서울이 싫다고 강릉으로 취업을 했어요. 그래갖고 가까이 있지는 않지만 좀 떨어져 있어도 그 혼자 외롭겠지만 항상 큰엄마 큰아빠가 네 편이라는 거. 너한테도 내 편이 있구나 하는 거를 생각하고 그냥 지금 거기 가 있는 거 빨리 접고 그냥 우리 곁으로 왔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가장 행복한 순간에 자신의 행복감을 나눠주고 싶은 사람으로 큰엄마를 떠올렸다는 조카. 참 기특하죠? 물건의 가치는 그 규모의 크기와 가격이 아니라 이렇게 그 속에 담겨 있는 사연과
또 추억의 깊이에 의해서 정해지는 게 아닐까 싶어요. 조카의 캐시미어 양말, 나의 사랑하는 또 다른 딸 사연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누군가를 위해 선물을 주고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귀하게 준비한 선물이 상대방에게 부담감으로 작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함께 들어볼까요? 내가 20대 초반, 그러니까 대학 졸업할 무렵이었는데 그때 글을 쓰고 싶었거든. 그러니까 딸이 글을 쓴다고 하니까 그때 미국에 아빠가 가실 일이 있었는데 아주 비싼 만년필을 사다 주신 거야. 굉장히 예쁜 황금색에 펜촉은 18K로 된 그 당시로는 아주 비싸게 사신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글을 쓰면 글 쓰는 사람한테는 만년필이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작가로 성공하기를 바라셨겠지? 그런 마음이 커서 사셨겠지 아마. 부모님의 기대에 내가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늘 생각을 했거든. 아버지의 기대가 기쁘면서도 좀 부담도 되고 좀 복합적인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 이상하게 굉장히 불편했어. 길들이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애를 썼거든. 그랬는데 끝내 편하게 쓸 수가 없었어. 그리고 나서는 내가 이제 컴퓨터를 쓰게 되면서 그 만년필을 잃어버렸지. 50대 초반쯤 그때 다시 찾았어. 정말 이상하게 그때가 내가 다시 글을 써야 된다고 생각할 때였거든. 글을 다시 쓰게 된 특별한 계기가 있으세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쓰고 싶었던 글은 소설이나 드라마를 쓰고 싶었는데 뭐 이제 방송일이라든지 그 잡지사에 자유기구하는 뭐 그런 일이라든지 방향이 다른 그런 쪽 일을 했었는데 소중하다고 생각을 안 했었어. 그러니까 내가 쓸데없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고 중간에 그만뒀어. 그리고 완전히 이제 글은 그만 써야 되겠다고 포기를 하고 그리고 살았었는데 50대 초반에 많이 아팠어. 암 수술을 받고 그 후유증 때문에 굉장히 거기 사경을 헤맬 정도로 굉장히 힘든 시간을 겪고 나서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 이제 다시 살게 되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소중한 거야.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해서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생각하게 됐어. 그러니까 돈벌이를 했던 거는 글 쓰는 일이었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었던 일도 글 쓰는 일이었더라고. 잘할 수 있는 것도 글 쓰는 거였어. 그래가지고 다시 글을 써야 되나 하고 고민하고 있던 중에 어디 책상 구석, 우리 딸 책상 서랍 구석에서 그 만년필이 나온 거야. 그게 왜 거기 들어가 있었는지는 나도 몰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보니까 이제 잉크 컨테이너가 다 상해서 으스러져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버리고 컨테이너하고 잉크를 새로 샀어. 그래서 그거를 다시 넣고 쓰니까 이상하게 글씨가 써지는 거야, 편안하게. 예전과 어떤 점이 달랐던 걸까요? 다시 글을 쓰기로 했을 때 마음가짐은 젊을 때랑 좀 달랐어. 젊었을 때는 내가 굉장히 좀 부담도 굉장히 컸고 불만이 많고 좀 힘든 상황이었거든. 다시 인생을 내가 다시 산다고 생각하니까 좀 여유로워진 거야, 여러 가지가. 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자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다시 살게 됐으니까 예전에 실패했던 일을 이제는 좀 아름답게 마무리 짓고 싶다 하는 그런 작은 소망이 있어. 펜으로 쓸 일은 별로 없는데 구상을 하거나 뭐 전체적인 틀을 짜거나 자료 조사를 하거나 할 때 의식처럼 그 만년필로 작업을 해. 자식이 잘 되길 바라는 건 아버지로서 당연했던 감정 아닐까요? 그것도 사랑이셨을 텐데. 그거는 사랑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거는 폭력이야. 아버지의 욕심을 나한테 투영한 거지. 순수한 사랑 아니야, 그거. 내가 맏딸인데 정말 크게 성공하기를 바라셨던 거야. 그 마음을 내가 알고 있으니 부담이 너무 컸고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그냥 어떤 폭력 같은 거였어. 사실은 나도 좀 그랬었거든. 나는 그냥 아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 준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게 모르게 우리 아이도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꼈었더라고. 얘기를 안 해도 부모가 뭔가를 바라는 게 있잖아. 그거를 나중에 깨닫고 나서 전혀 이제 아이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특별하게 의미를 갖는 선물을 하려고 하지 않아. 아이들은 자기한테 필요한 게 뭔지를 잘 알아. 그래서 정말 필요한 게 있어서 얘기를 하면 내가 그거를 해주면 되는 거고, 내가 뭘 바래서 뭔가를 선물을 해주거나 특별한 의미가 있는 선물을 해주고 싶은 마음은 없어. 앞으로도 그럴 거고. 나에게 만년필은 무엇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만년필은 우리 아버지다. 쓸 때마다 그러니까 기분이 좋아. 아, 이게 참 이렇게 예쁘게 써지는 물건이었구나. 이게 좋은 물건이었구나. 근데 젊을 땐 그걸 몰랐었거든.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그래. 아버지도 젊을 때는 우리 극선적인 면과 좀 체면만 중시한 좀 그런 면이 난 가식적이라고 생각해서 굉장히 싫었거든. 나한테 대한 기대가 너무 크고, 그러고 그거를 좀 강요하셨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부담인데, 한편으로는 또 아버지가 나를 너무 사랑하셨거든. 아기 때부터. 우리 아빠가 늙고 이제 힘이 없어지니까 내가 이제 아빠를 편하게 볼 수 있고 아빠에 대한 마음도 이제 편안해진 거야. 만년필도 마찬가지야. 아빠랑. 우리 아빠 굉장히 잘생기셨거든. 아주 미남이셨는데 그 만년필도 정말 예뻐. 막 반짝반짝하고 있고 펜촉도 금이고. 지금은 이제 막 뭐 부석도 좀 깨지고 막 그래서 좀 추레해졌잖아. 그런데 원래 아름다움을 잃지는 않았어. 근데 그런 면이 나이 먹어서도 우리 아버지 여전히 멋있는 면이 되게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를 되게 닮은 그런 물건이야. 그런 생각이 드네. 필요한 게 있다고 하면 그때 해주면 되고 무엇을 바래서 의미 있는 선물을 하진 않는다라는 말씀이 제 마음을 쿡 찔렀습니다. 혹시 저도 엄마의 마음이라는 핑계하에 제 아들에게 부담감을 주고 있진 않았나 반성하게 됐답니다. 지금 이분에게 만년필은 부적처럼 글 쓰는 작업의 동반자가 되어 있다고 하세요. 누군가가 다이아몬드처럼 빛나는 만년필을 준다고 해도 아마 이것과는 바꾸지 않으시겠죠? 아버지의 만년필, 퇴색한 그러나 여전히 빛나는 나의 펜과 아버지 사연이었습니다. 모카의 세상 이야기. 오늘은 이웃들의 소중한 물건에 대한 사연 들어보았습니다. 어떠세요?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나에게 어떤 물건들이 있나 하고 생각하게 되시죠? 여러분에겐 사연이 담긴, 비밀이 담긴, 그리고 추억이 가득 담긴 어떤 물건들이 있으신가요? 다음 시간엔 또 다른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끌림톡이 작은 울림이 되어 마음의 열림까지 이어지기를 바라며 이상 이야기 공방 끌림톡이었습니다.